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중국 전기차 발전 속도가 놀랍다. 중국 전기차 성공 요인을 배워야 된다. 이거 누가 얘기한 겁니까? 저라고요? 아니죠. 이거 기사 보시면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얼마 전에 한 말입니다. 작년에 이 얘기 똑같이 했다가 정말 악플 받은 것만 해도 수백 개인데 우리 현대차가 훨씬 좋아서 배울 게 없다. 뭐 이러면서 저격도 받기도 하고. 이거 아닌데 중국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이거 무시하면 나중에 큰일 나는데, 그래서 암울한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현대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중국차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국차는 확실한 위협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차 올 여름부터 한국에 진출해서 제대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에이, 중국차 내가 많이 봤어. 싸구려 트럭 같은 거 많고 뭐 애매한 상용차들 많고 뭐 버스 같은 거 많이 타봤는데 에휴 별거 아니더만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닙니다. 꽤 그럴듯한 승용차 세종이 제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차들이거든요. 실내도 요렇고 게다가 가격은 내 EV보다 오히려 저렴한 수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성능도 막강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국 침공, 이게 현실로 오는 것인지 에이 아니겠죠.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떤 얘기인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비아디가 어떤 회사인데 그러냐? 뭐 당연히 중국 자동차 회사입니다.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서 15년 전에 투자한 회사다. 그래서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원래는 배터리 회사였죠. 근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합쳐서 테슬라의 세계 판매량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작년 4분기에는 전기차만 가지고도 테슬라보다도 많이 팔았다 해서 난리가 났던 그런 자동차 회사죠. 여러분들 혹시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다면 요즘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거 이거 다 비아디 때문이야. 비아디 이 나쁜 놈들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그 비아디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뉴스가 있어요. 지금 한국경제 단독 보도인데요.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비아디는 전기 승용차 판매에 필요한 각종 인증을 받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세부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합니다. 기사가 사실인가 좀 긴가민가한 느낌이 살짝 있죠. 저희도 비아디 쪽에 물어봤더니 비아디는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밝혀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승용차 출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비아디는 이거 승용차 출시를 검토한 게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이미 승용차를 국내에 론칭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러다가 국내 전기차 시장이 조금 나빠지면서 일단 뒤로 좀 미루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진짜로 국내 론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만큼은 사실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기사를 보시면 올 상반기 안에 중국 전기 승용차가 국내 도로를 달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상반기가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식장 잡는다고 해도 최소 6개월은 있어야 돼요. 아니 4개월이면 론칭 행사도 못할 텐데 당연히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비아디가 국내 들어온다, 지금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옵니다. 지금 스파이샷 이렇게 찍혀 있어요. 비아디 아토 3거든요. 와 이거 진짜 국내에 나오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죠. 번호판이 임시 번호판인데 철제 임시 번호판입니다. 이거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철제 임시 번호판 받으려면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이거는 연구시험 목적으로 받는 번호판에만 이렇게 철제 번호판을 새겨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디 거냐? 현대차 연구소 번호판입니다. 아니 중국차가 왜 현대차 연구소 번호판을 갖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또 다른 한경 기사를 보면요. 정의선 회장이 중국차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아시안게임에서 정의선 회장이 대회 공식 차량 지커를 탔다고 해요. 지커가 001, 009 있는데 아마 001을 타셨나 보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 회장이 주변 직원들에게 중국 전기차 발전 속도가 놀랍다. 중국 전기차의 성공 요인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정 회장이 이걸 처음 타보고서 중국차 놀랍네 라고 그 자리에서 생각한 건 아닐 거예요. 원래부터 중국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렇게 주변의 분위기를 살짝 띄워주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가 전기차에 굉장히 열심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현대기아가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전기차 얼마나 팔았나? 45만 대 팔았습니다. 비아디는 얼마나 팔았나? 180만 대 팔았어요. 물론 비아디는 중국 회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워낙에 전기차를 스펀지처럼 막 빨아먹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현대차도 당연히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볼륨을 만들어내야 되고 어떤 시장이든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봤을 거고 차근차근 대응하는 과정에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 얘기도 공식적으로 한 번 더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현대가 기존에는 야 중국 시장은 너무 특이해. 야 중국 시장은 그냥 포기하고 다른 시장 찾자. 인도로 가자. 뭐 미국으로 가자. 요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아니다. 중국 시장도 제대로 돌파하고 중국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다른 나라도 잘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튼 여기 사진에 찍힌 이 비아디 아토3 이 차는 뭐냐? 현대가 비아디를 사서 타보고 기능도 살펴보고 연구하고 뜯어보고 이런 걸 하는 그런 용도의 자동차입니다. 중국 자동차가 한국에 진출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위협적으로 막강한 경쟁 상대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죠. 그럼 비아디가 국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차를 가지고 들어오게 될까?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차종은 3개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중형 세단 실, 소형 SUV 돌핀, 중형 SUV 아토3 이렇게 3가지라고 하는데요. 일단 외관이나 이런 것들 우리 차보다 조금 못할 수 있지만 가격이 막강하다고 하는데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아토3부터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 아토3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 같고 세계적으로도 비아디가 가장 먼저 내놓는 차기도 합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도 이걸 뜯어서 살펴볼 정도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거죠. 비아디도 이 차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진출을 할 때 이 아토3 먼저 가지고 가서 이것부터 판매를 시작했어요. 사실 현대차도 전기차 판매를 시작했죠. 현대차가 1년 먼저 들어갔는데 현대는 아이오닉 5를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서 연간 400대를 팔았습니다. 400대가 말이 되나? 그것도 대단한 성과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비아디는 얼마나 팔았나? 아토3는 출시하자마자 1500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1년을 다 채운 것도 아닌데. 적어도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아토3의 상품성을 아이오닉 5보다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상품성에는 가격이 들어갑니다. 가격이 훨씬 싸요. 뭐 상품성이라는 건 원래 가격, 매장, 서비스, 마케팅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한국에서 제조한 물건이 중국에서 제조한 물건보단 좀 더 신뢰가 갈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가격이나 디자인 같은 거 그런 총체적인 가치의 합이 그 이미지의 차이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이다. 현대 아이오닉5와 아토3가 정말 정면으로 맞붙은 시장은 지금 일본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지금 조금 밀렸다는 거 요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자, 아토3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크기는 전장이 4455라고 해요. 전폭은 1875 그러니까 니로 전기차보다 조금씩 큰 전기차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는 확실히 좀 작다 이런 느낌이네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부분은 이렇고 뒤는 이렇고 측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깔끔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아디 디자인은 뭔가 중국스러운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게 외관에서 딱 보여요. 반면에 이런 차가 아니라 리오토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량은 훨씬 적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세계적인 제품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쁜 차도 있는데 왜 비아디가 잘 팔려요? 하실 수도 있는데 비아디는 배터리 회사잖아. 자기가 배터리를 만들다 보니까 가성비에서 넘사벽의 상품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비아디의 가장 두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토3는 비아디가 내놓은 글로벌 모델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비아디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글로벌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3천만원대 정도에 팔리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보다 한 1,000만원 이상 비싸졌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시작 가격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가격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보조금 없이
역시 3,500만원? 그렇다면은 너무 막강한데? 배터리는 60kWh 배터리가 들어갔고요. WLTP 기준으로 했을 때 3번 충전으로 42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면 한 300km 정도 갈 수 있겠죠? 그렇게 먼 거리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서울에서 강릉 정도는 아주 편안하게 왕복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주행거리입니다. 기본이 전륜구동이고요. 최대 출력이 201마력, 최대 토크가 31.6kgm니까 이 정도라면은 보급형 전기차 치고는 차고 넘치는 수준 이라고 할 수 있죠. 사진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디자인 딱 봤을 때 어떠신가요? 중국차 느낌? 가운데 원자 요거 때문에 그러시나? 요거를 싹 지우면 좀 괜찮아진 것 같죠. 램프는 LED 램프가 쭉쭉쭉 들어가 있고요. 가장 기본 모델도 LED라서 그렇게 깡통 느낌이 나지 않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뒷면 디자인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뒷면에 요거 빌드 유어 드림, 한국에서 팔려면 요거 있으면 못 팔지 싶어요. 요건 어떻게든 떼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실내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큰 센터 디스플레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이만해야 됩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충전할 때 차에서 뭐 좀 볼 수 있어야지. BRD 차량은 전 차종이 디스플레이가 회전합니다. 세로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에 차를 내비게이션을 본다거나 어디 먼 거리를 간다거나 할 때 나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과 버튼들을 같이 한 자리에 놓겠다 라고 하면 이런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맞는다는 거죠. 만약에 영상을 보거나 즐기겠다라고 하면 가로형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송풍구가 정말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뭐 아주 독특해요. 뭔가 전체적으로 테슬라하고 조금 닮았는데 뭔가 조금씩 더 화려해. 그리고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는 테슬라는 계기판이 없잖아요. 여기는 계기판이 작지만 하나 들어 있습니다. 마치 폭스바겐 같은 느낌이 들죠.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에 잘 잡히는 형태를 채택하고 있고요. 시동 버튼이 기어 노브 바로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도어 캐치도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도어 캐치가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 굳이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BRD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자꾸만 뭔가를 더 덧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자꾸만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인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테리어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라든지 이런 소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꽤 괜찮아요. 약간의 촌스러운 기운이 있는데 이 소재감이라든지 이런 게 바로 전 세대의 중국차들하고는 너무 다르다. 요거라면은 조금 중국스럽지만 어쨌든 타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주 걱정스러운 실내입니다. 그 다음 막강한 차는 CL입니다. 경쟁 모델은 테슬라 모델 3, 현대 아이오닉 6 이런 차들입니다. 너무 닮았어요. 이게 거의 베낀 게 분명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 베꼈는데 딱히 뭐라고 하긴 또 애매하네, 이런 느낌으로 애매하게 베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뭐 디자인은 괜찮아요. 이 차가 유럽에서 판매될 때는 아토4라고 판매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CL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BRD가 CL이라는 상표 등록을 해놔서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게 거의 확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 유럽에서는 나온 지가 꽤 됐고요. 일본에서는 올해부터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 보면 제가 중국에서 직접 차에 앉아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인테리어도 지금 CL은 중국 느낌이 별로 안 나. 이거라면은 외국인들이 봐도 그렇게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거 아이오닉 6 닮았는데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공기 저항을 최대로 낮추다 보면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가? 저는 어쨌든 아이오닉 6보다 좀 더 늘씬해 보이고 비율이 약간 세단 비율에 가까워서 훨씬 낫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여튼 중국에서 직접 봤을 때는 실내 고급감 나쁘지 않았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6보다 더 우수한 면이 꽤 있는 정도였어요. 가격은 3천만 원인데 스웨이드로 마감을 했고요. 뒷좌석 공간은 아이오닉 6보다 더 넓고 센터 디스플레이 훨씬 크고 90도 돌아가고, 그리고 무선 충전기도 2개가 들어갑니다. 테슬라가 이거 2개 들어가잖아요. 그냥 좋은 건 다 베꼈는데 저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해외에서 반응은 어떤지 보죠. 유명 잡지 오토카, 여기서 시승을 해보고 장점을 얘기했습니다. 인상적인 핸들링, 고속주행, 좋은 주행거리, 이렇게 장점이라고 뽑았습니다. 탑기어에서는 인테리어 품질이 좋고 가성비가 우수하다, 이렇게 뽑았어요. 영국의 카 매거진에서는 현대보다 반응성이 좋고 폴스타보다 공간이 넓고
테슬라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거 이렇게까지 극찬을 할 수가 있나? 너는 어떠냐고?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안 타봤지만 타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별로네 라고 하면 됩니까? 그럼 안 되죠. 일단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직접 타보기 전까지는 이 차 뭐 그다지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걸로 해두죠. 자, 그러면 실이 정말 좋은 차인가? 사실 이것까지 봤을 땐 아직 모르죠. 외관이나 실내나 디스플레이 뭐 크다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 뭐 그거 좋다고 중국 차를 사? 뭘 믿고? 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가장 혁신적인 게 있다면 가격.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안 사는 이유 뭐 이래저래 말이 많고 뭐 분석도 여러 가지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결국에는 전기차 비싸서 안 산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이 차가 얼마일까? 우리 돈으로 3,9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적용 후냐? 아닙니다. 중국에는 이미 보조금이 없어졌어요. 야, 중국은 자국차 보호해주고 외산차 배격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없습니다. 똑같이 없어요. 그냥 맨 땅에서 다들 계급장 떼고 그냥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는 아직도 전기차 회사가 80개나 있다는데 여기서 싸워서 이긴 회사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니까 와, 이거는 조금 무시무시하지 않나. 여튼 실은 지금 역시나 LFP 배터리만 들어가고요. 61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회 충전으로 460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82.5kWh 배터리가 들어간 차는 570km를 갈 수 있다고 해요. 물론 WLTP 기준으로. 이 좁은 공간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LFP는 밀도가 낮다며 그 밀도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이오닉5 EV6보다 훨씬 큰 거거든요. LFP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도 61kWh 배터리를 가지고 460km를 간다. 물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00km를 채 못 갈 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기사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비아디가 현대차 중형 세단 소나타급의 차량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실 얘기죠. 그리고 10월 서울 중심 대리점에서 신차 전시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서울의 중심이면 용산인데 사실 용산에 비아디 T4K 대리점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곧 생긴다고 하는데 여기서 T4K 전시하기 전에 신차 전시를 좀 하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여튼 이 차가 나오게 되면 막강한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그래서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는 거의 안 주는 방식, 이렇게 채택해서 아마 보조금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차를 보면 LFP지만 에너지 밀도가 우수해. 그래서 요게 보조금을 또 어느 정도 받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C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사실 LFP 배터리의 보조금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다 이해가 됩니다. 테슬라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니 C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무섭잖아. 중국차가 3천만 원에 들어와 버리면 야, 그거 보조금 주면 좀 큰일 날 것 같다. 내연기관 소나타가 3천만 원대인데 소나타 가격에 그냥 비슷한 사이즈의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들은 지금 이거보다 2천만 원씩 비싸거든요. 이러면은 누가 소나타 사? 세 번째 차는 돌핀입니다. 저희 모카에서 지난번에 중국 가서 살짝 살펴보고 왔죠. 생긴 게 많이 중국스럽습니다. 이건 좀 못생겼어요. 돌고래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돌고래? 그냥 못생긴 거지. 이게 독일 아우디 디자이너가 여기 와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디자인이 왜 이 모양이야? 비율도 아주 독특합니다. 전장이 4070mm예요. 비교적 짧은 차죠. 근데 휠베이스는 2700mm. 그러다 보니까 보닛이 굉장히 짧은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이 차를 국내에 내놓는 건 말이 안 되지. 이걸 누가 사? 한국 소비자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 그럼에도 실내를 보면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노라믹 선루프 같은 것도 갖고 있고 차가 환해 보이는 느낌도 살짝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도어 캐치가 조금 돌고래 날개처럼 디자인됐는데 뭐 요것도 그냥 조잡해.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고 요게 돌아가는 디스플레이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만큼은 굉장히 좋아 보이네. 전체적으로 어수선하지만 어쨌든 기능 달려있을 건 달려있고 적어도 옛날 깡통 같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배터리는 58.5kWh LFP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주행거리는 476km라고 합니다. 아니 60km도 안 되는데 어떻게 476km를. 이거 아마 일본 기준이니까 이런 거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아마 350을 살짝 넘는 정도의 주행거리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아무리 그거 주행거리 길고 아무리 뭐 디스플레이 크고 난 필요 없어, 이런 차 안 살 거야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가격이 미쳤어요. 1,900만 원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1,900만 원이지? 말이 돼요. 내 EV가 2,9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더 쌉니다. 생긴 거로 보면은 저는 내 EV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1,000만 원이면은 요건 좀 물론 1,900만 원은 중국 기준이고요. 일본 기준으로는 그거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싸집니다. 근데 차값은 우리가 일본과 중국의 중간쯤 되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2,000만 원 중반 뭐 이 정도 아니면 레이 가격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레이는 배터리가 35kWh LFP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배터리도 훨씬 크고 실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가격대를 뽑아낼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비아디 자동차들은 보조금도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너지 밀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V2L을 다 갖추고 있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비아디들이 이 V2L로 국내의 혁신 기술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또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진짜 막강한데? 자, 중국차 다 알겠는데 무서워서 안 타. 그거 불안해서 어떻게 타냐? 위험하지 않냐? 충돌하면 바로 죽는 거 아니냐? 등등등 얘기할 겁니다. 중국의 충돌 안전성 테스트 있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 입장에서 전혀 못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있습니다. 유로엔캡. 중국 자동차들이 유럽에는 일찌감치 수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로엔캡에서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돌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유로엔캡에서 17대 테스트하는 동안에 5위를 했습니다. 비아디 CL 8위 했습니다. 아토3 이것도 별 5개를 받았고요. 유로엔캡이 올해 17대 테스트한 것 중에서 9대가 중국차입니다. 그리고 탑10 중에 7대가 중국차예요. 현대차 코나 테스트했는데요. 별 4개를 받았습니다. 5개 못 받았어요. 기아 EV9 같은 경우 별 5개를 받긴 했는데 총점에서 CL이나 돌핀한테 밀렸습니다. 3천만 원짜리 차한테 밀리면 어떡해. 제네시스 GV60, 기아 스포티지도 별 5개 다행히 받았는데 총점에서 보면 중국차들에게 밀리고 있어요. 현대기아는 지금 유럽에 최근 테스트한 차 중에 한 대도 탑10에 들지 못했어요. 이 이례적인 결과에 대해서 유로엔캡이 보도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뭐라고 했냐면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안전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긍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봤던 중국차의 안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중국차 이제는 유럽에선 막강한 위협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에이, 중국차가 뭐가 좋다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짝퉁차, 쓰레기차 만드는 나라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면 어때요? 재밌죠? 재밌잖아요. 근데 그렇게 깔보다가 보면 우리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비아디 승용차가 국내에 들어오는 거죠. 르노코리아가 중국 폴스타 차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 내놓습니다. 테슬라 모델 Y RWD 이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브랜드는 지금 BMW도 있고 볼보, 폴스타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프리미엄 메이커들도 다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국내에 들여오게 될 겁니다. 더 많은 중국차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중국차라는 걸 채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갑을 열도록 만들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작정 덮어놓고 중국차를 비웃는다거나 깔본다거나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내 눈만 가리면 뭐 세상이 안 바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가 보수화되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전기차 시대가 아예 안 와. 걱정하지 마.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안 오면 좋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지금 가솔린 시대에 넘버 3 하잖아. 어떻게 올라간 넘버 3인데 갑자기 전기차로 전환하면 그때부터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우리가 중국 회사보다 후발주자잖아. 그러니까 이거 바뀌면은 우리한테 큰일이죠. 안 바뀌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그런데 그건 정말 희망회로잖아요. 중국, 미국, 유럽 이런 세계의 주요 시장 이런 나라의 정부들이 자동차 시장을 전기 자동차 시장으로 전환하도록 하면 훨씬 돈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화석연료도 수입 안 해도 돼요. 여러모로 유리한데 왜 안 할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전기차 시대는 갑자기 어느 순간 전기차 시대로 바뀐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다 전기차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정책을 펴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걸 외면하면 정말 큰일 나고 전기차 시대가 안 온다 이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시겠지.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걸로. 여튼 전기차 시대는 확실히 오는데요. 진짜 중국차가 몰려오는 거 이게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중국차 굉장히 어설픈 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눌러버릴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무시하고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안일하게 상품성 떨어지는 전기차를 계속 만들다 보면 이 다음번 그 다음번에 몰려오는 중국차에게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중국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전기차 시대에서 우리가 넘어야 되는 건 일본 자동차 절대 아니고 독일 자동차 애매하고, 그보다 우리가 넘어야 되는 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